중년의 나이가 되어 보니 인생이란 게 참 잔인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날은 그렇게 모든 걸 하나라도 더 가지라고, 놓치지 말라고, 악착같이 살라고 내 부모님의 등을 떠밀더니 이제는 늙어선 자신이 부여잡은 모든 걸, 그게 목숨보다 귀한 자식이라 해도 결국 다 놓고 가라고, 미련도 기대도 다 놓고 훌훌 가라고 등을 떠밀고 있으니 인생은 그들에게 얼마나 잔인한가요? 게다가 인생은 언제 끝날지 그 끝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흔히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말이죠. 우리 자식들은 착각을 하며 삽니다. 당신들을 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영원히 아니 아주 오래 우리 곁에 있어줄 거라는 어리석은 착각 말이죠. 오늘은 요양원 입소 전날 밤, 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 노후의 삶과 소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던 아들과 반대하는 며느리, 이런 아들 부부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고심 끝에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슬프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편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해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원 가기 전날 밤,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편지.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는 여자 택하지 말아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말아라. 너의 효도는 네가 잘 사는 걸로 촉하거늘. 네 아내가 엄마 흉을 보거든 너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엄마도 사람인데 알고 기분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란 걸 100번 곱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베고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거늘. 널 위해선 당장 죽어도 서운한 게 없겠거늘.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거라. 너도 내 장모를 위해서 내 엄마만큼 해주진 않잖니. 아들아, 혹시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이 들지 않겠니? 아들아, 내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명절이나 애미 애비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내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그날 되면 배 아파 낳은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꿈엔들 잊은 적 없는데 너의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네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 아들아, 이름만 불러도 눈물 아릿한 아들아. 내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네가 먼저 너의 장모에게 잘하려무나. 내가 고른 아내 너의 고마움을 알고 내게도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딸랑이 흔들면 까르르 웃던 내 아들아. 가슴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내 아들아. 그런데 네 여동생 그 애도 언젠가 시집가겠지. 그러면 너의 아내와 같은 위치가 되지 않겠니? 항상 내 아내를 너의 여동생과 비교해보거라. 네 여동생이 힘들면 너의 아내도 힘든 거란다. 내 아들아, 내 피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내 행복이 너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거늘. 혹여 나 때문에 너의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그건 어미의 모정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으리. 물론 나도 사람인지라 힘들겠지. 그리고 서운하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야. 그러나 아들아, 내가 가정을 이룬 후 이 애미 애비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너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부모다. 이제는 애미 애비도 좀 편안히 살고 싶구나. 너희 힘든 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다오. 늙은 애미 애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다오. 너의 애미 애비도 부족하고 힘들게 산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 힘든 것들은 너희들이 헤쳐가다오. 다소 늙은 애미 애비가 너희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살아오면서 미처 따라가지 못한 삶의 시간이란 걸. 너희도 조금 이해해 주려무나. 우리도 여태 너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니? 너희도 우리를 조금만이라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다오. 우리가 하는 쓸데없는 잔소리, 너희에겐 들리지도 않는 가치관,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우리도 안단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다오. 우린 그런 거 잘 모른단다. 아니 모르는 게 약이란다. 아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의 행복이란다. 그러나 너희 늙은 애미 애비의 행복을 침해하지 말아다오. 손자 길러달라는 말하지 말아라. 너보다 더 귀하고 이쁜 손자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주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더구나.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말아라. 날 나쁜 시어미로 몰지 말아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 목숨마저 아깝지 않듯이 너도 내 자식 온전히 길러 사랑을 한번 느껴보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어찌 노모가 제 젖먹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는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건강히 잘 지내거라. 멀리서도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 아들아. 구독자 여러분은 어머니의 편지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들은 효심이 가득하고 며느리는 천하의 몹쓸 인간 같으신가요? 평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딱히 나쁘거나 그렇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명절이나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며느리로서 제할 도리를 다하고 평소 어머니는 너희만 잘 살면 되었다고 크게 아들내외에게 간섭하지 않고 평범하게 그렇게 잘 지내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만 해도 며느리는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이만하면 마음 편하게 지낸다는 얘기를 친구들과 남편과도 종종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식 낳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어머니가 점점 노쇠해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던 부부에게 갈등이 생기고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식된 입장에서 아내가 어머니를 평소보다 더 자주 들여다봐 주기를 원했고, 며느리는 직장 생활에다 아이들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틈틈이 시어머니를 찾아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내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시기에 어머니의 병환이 점점 심해지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도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실 생각을 하고 요양원 이곳저곳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던 남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화를 내며 우리가 집에서 모시자고 말했습니다. 이제 직장도 그만두었는데 당연히 집에서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는 일이 당연한 며느리의 일처럼 말하는 남편에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아도 현재 상황에서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장은 그만뒀지만 아이들도 아직 어리니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남편과 냉전하던 중에 어머니가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어머니는 자기만 요양원에 가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고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아들이 당신을 집에서 모신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며느리와 싸우는 것을 본다면 부모는 돌아서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이제는 누구나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알아봐야 하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도 합니다.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요. 오래 살게 된 만큼 좋은 것도 많지만 이렇듯 누군가에게는 오래 사는 것이 재앙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위에서 너무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고민입니다. 기대 수명은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건강 수명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 70세가 넘어가면 아픈 곳이 여기저기 늘어나 병원에는 노인들만 북적거립니다. 몸은 성하지 않지만 약과 병원에 의존해 오래 살아간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녀들도 예전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부모를 모신다거나 돌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들 제 한 몸 건사하거나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나이든 부모를 부양할 생각은 있더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고 해서 요양원 같은 시설을 알아보는 건 성급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시설부터 알아보기에 앞서 현재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황이 어떠한지부터 꼼꼼히 살펴보고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또 하나의 문제는 의료비 부담입니다. 우선 부모가 치매로 의심되면 병원에 가서 치매 진단을 받고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심사 신청을 하여 치매 등급을 받아 치매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치매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부모님을 케어하는 재가 서비스를 받거나 주간 보호센터에 다니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매는 아니지만 신체적으로 쇠약해지거나 몸이 많이 편찮으신 경우라도 일단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통해 요양 등급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서 지내시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면 특별 케어 서비스나 주간 보호센터를 갖춘 실버타운 입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픈 부모를 함께 살며 24시간 부양하고 돌봐드리는 것은 매우 힘들 수 있으므로 며느리의 몫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집에서 모시는 경우라도 아들이 며느리에게만 맡겨놓지 마시고 서로 의논해가며 많은 부분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낮 시간대에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시간만큼이라도 며느리가 자신만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시는 사람도 결국 지치게 되고 부부 사이 또한 나빠지게 됩니다. 집이 편안해야 집에 함께 사는 부모도 눈치 보지 않고 남은 여생을 마음 편히 살다가 가실 수 있습니다. 결국 부부간의 많은 부분을 확실하게 합의해야 하고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무엇이 더 좋고 나쁜 선택인지 정답은 없습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되 무엇을 결정하든 상관없이 부모도 남은 인생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하고 자식들도 자식들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한 번 더 들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요양원 가기 전날 밤,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편지.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는 여자 택하지 말아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말아라. 너의 효도는 네가 잘 사는 걸로 촉하거늘. 네 아내가 엄마 흉을 보거든 너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엄마도 사람인데 알고 기분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란 걸 100번 곱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베고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거늘. 널 위해선 당장 죽어도 서운한 게 없겠거늘.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거라. 너도 내 장모를 위해서 내 엄마만큼 해주진 않잖니. 아들아, 혹시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이 들지 않겠니? 아들아, 내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명절이나 애미 애비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내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그날 되면 배 아파 낳은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꿈엔들 잊은 적 없는데 너의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네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 아들아, 이름만 불러도 눈물 아릿한 아들아. 내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네가 먼저 너의 장모에게 잘하려무나. 내가 고른 아내 너의 고마움을 알고 내게도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딸랑이 흔들면 까르르 웃던 내 아들아. 가슴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내 아들아. 그런데 네 여동생 그 애도 언젠가 시집가겠지. 그러면 너의 아내와 같은 위치가 되지 않겠니? 항상 내 아내를 너의 여동생과 비교해 보거라. 네 여동생이 힘들면 너의 아내도 힘든 거란다. 내 아들아, 내 피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내 행복이 너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거늘. 혹여 나 때문에 너의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그건 어미의 모정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으리. 물론 나도 사람인지라 힘들겠지. 그리고 서운하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야. 그러나 아들아, 내가 가정을 이룬 후 이 애미 애비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너의 행복을 위해 한 평생을 바쳐온 부모다. 이제는 애미 애비도 좀 편안히 살고 싶구나. 너희 힘든 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다오. 늙은 애미 애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다오. 너의 애미 애비도 부족하고 힘들게 산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 힘든 것들은 너희들이 헤쳐가다오. 다소 늙은 애미 애비가 너희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살아오면서 미처 따라가지 못한 삶의 시간이란 걸. 너희도 조금 이해해 주려무나. 우리도 여태 너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니? 너희도 우리를 조금만이라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다오. 우리가 하는 쓸데없는 잔소리, 너희에겐 들리지도 않는 가치관,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우리도 안단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다오. 우린 그런 거 잘 모른단다.
아니 모르는 게 약이란다. 아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의 행복이란다. 그러나 너희 늙은 애미애비의 행복을 침해하지 말아다오. 손자 길러달라는 말하지 말아라. 너보다 더 귀하고 이쁜 손자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주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더구나.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말아라. 날 나쁜 시어미로 몰지 말아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 목숨마저 아깝지 않듯이 너도 내 자식 온전히 길러 사랑을 한번 느껴보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어찌 노모가 제 젖먹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는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건강히 잘 지내거라. 멀리서도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 아들아.